2012년 4.11 총선인 용인 후보자 검증 전지전능 3선 깔때기 우재창 후보 시작합니다. 인생을 지켜온 사람, 인생을 지켜낼 사람 우재창입니다, 여러분. 용인갑 민주통합당의 우재창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 나오셨는데 우리 인사 한번. 예, 저는 이제 재선 의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금융 공정위 이런 이제 경제를 맡고 있는 처인구의 지역구를 두고 이번에는 이제 동백 마부까지 선거가 돼 있는 우재창 후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명 우재창 1963년생 맞습니다. 만 48세. 맞습니다. 예, 이제 49세 되시죠? 예. 9수네요. 공교롭게도. 예. 아직은 9수가 아니고. 아직은 9수가 아니고. 예. 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네. 이동면 사세요. 네, 대국대.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죠. 고향에서. 네. 학력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 재산 신고액 100만 1000만 억 9억 7,700만 원. 그리고 아버님 거 포함해서입니다. 아버님 거. 네. 실제 본인 재산은 얼마나 되시죠? 제 재산은 아마 4억에서 5억. 부모님 재산까지 다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거죠. 돼 있죠. 의무적으로. 네.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계 가지고 안 하면은 불법 아닌가요? 불법은 아니더라도. 불법은 아닌데. 불법은 아닌데. 네,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그러니까 재산 유권자한테 모든 걸 다 보여주는 보여줘야 것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의원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 어쨌든 후보님의 재산은 4억에서 5억 정도 된다. 그 정도. 병역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 필 하셨네요. 우리 이우연 후보님은 그 해병대 다녀오셨다고. 맞아요. 아주 예, 빨간색 피와 노란색 땀을 강조하셨는데 세금이 3,900만 원을 5년간 납부하신 거죠. 네, 납부하셨고 당해년도 그리고 현 체납액은 없습니다. 정가도 없습니다. 요거 말고 또 개인 소개하실 게 있습니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만 저는 배치를 찹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어떤 경우든 후원금을 걷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권에 이제 일체 개입 안 하려고. 저는 또 상가집을 안 갑니다. 상가집 가면 어느 집 가고 어느 집 안 갈 수 없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중앙활동 못 합니다. 그럼 결혼식장에는 가시나요? 결혼식 잘안 결혼식장 가시죠. 잘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앙의 일정과 지역의 일정이 겹치면 우선적으로 중앙의 일정을 먼저 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몇 가지 제가 원칙이 있습니다. 칭찬합니다. 저기 오늘은 의장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전자영을 대신해서 프로필 네. 조금 하겠습니다. 63년생. 그 했잖아 그거. 했어도. 했어도. 이건 나중에 편집될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NGO 선정 6년 연속으로 6년 연속. 국감 최우수가 아니고 우수위원. 최우수란 말은 없고 그냥 우수. 최우수 없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우수. 또 민주당 원내 대변인. 또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17대 때 만 39세의 초승으로 여의도 입성을 하고 용인 갑이라는 여권 성향이 적절해서 당당히 18, 19대 재선에 성공하고 18대에 재선에 성공하고 19대까지 벌써 성공을 했어. 너무 앞서가셨어. 이게 선거법 걸리는데. 네. 아직도 지금 나이가 50세 미만. 이번 4.11
총선에서 3선에 안착하면 남들이 그랬는데 앞날이 승승장구 보장돼 있는 현직 의원. 이건 당선되면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하신데 오늘. 용인이 낳고 기른 대한민국이 4세대 리더. 그 이름도 거룩한 우재창. 이거 댓글 달리겠어, 그지? 고맙습니다. Chile con cara, chile con cara, chile con cara, chile con cara, con chile con cara. That's good. 관전 포인트. 용인 갑 선거구에서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 일꾼론과 큰 일꾼론이라고 하는 관전 포인트인데 우리 이 의원 후보는 지역 일꾼은 맞다. 그거는 물론 이제 우재창 후보가 아니라 이 의원 후보가 지역 일꾼은 맞는데 큰 일꾼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뭐 상가집 다니고 조기축구회 다니고 다리 놓고 더 도로 놓고 이게 국회의원 아닙니다. 이제 특히 재선돼서 중앙에 많이 매였어요. 물론입니다. 대변인, 뭐 예결위 간사, 정책수석 부의장 하면서 상당히 많이 매였어요. 그래서 손을 많이 잡아들지 못하고 안아들지 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소홀히 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제 이 처인구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오염 총량제라는 걸 통해서 환경부로부터 개발명을 받아온 곳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결국 환경부 장관과 차관을 압박하고 조지고 물량을 받은 건 누가 하는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그 물량을 제가 환경부 장관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 또 총리와 부총리 도움을 받으면서 받아낸 것이에요. 받아내서 그 물량을 지금 시청 앞에 역삼동, 역북지역 개발 다 끊었지 않습니까? 거기 깔은 겁니다. 또 고림동에 서울병원 뒤에 원진 레이온, 뭐 고래피업 다 내보내고 깐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 남북지구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지역 활동이 무엇이냐? 지역의 정치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장 권력과 시의회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가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반드시 검찰 수사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양당 체제를 만드는 것, 정치판을 바꾸는 것, 저는 그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지역 활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제가 상당한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후보인 이우연 후보는 자기는 진짜 진정한 지역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만 되면 얼굴을 바꿔서 당명을 바꿔서 나오는 이 철새 정치라든지 그야말로 새로운 이제 이 수혈이죠. 수혈을 막아온 이제 패거리 토 정치라든지 저는 거의 끝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무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소위 말해서 이 철새 정치, 토 정치, 부패 정치 이것을 이번에 끝장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뭐냐? 새로운 용인과 뒤로 돌아가는 용인 이것에 저는 이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봐서는 1% 특권과 특권 반칙과 특권층과 그리고 99% 중산층 서민 이것에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전 포인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증 그리고 검증. 그 이우연 후보는 우 후보님이 철새 정치라고 그러시는데 아주 철새도 그냥 철새가 아니라 먼저 철새. 소가 웃을 일이에요. 소가 웃을 일이에요. 보세요. 소가 웃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오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 두고 혼자만 가셨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이렇습니다. 민주 개혁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안에서. 근데
이휘원 후보 얘기를 들면 자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니까 뽐 남았어요. 그러다가 열린우리당이 폭삭 망하니까 이제 한나라당으로 갔습니다. 한나라로 가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다시 친박연대로 갑니다. 친박에서 또 안 됩니다. 다시 한나라당으로 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철새입니다. 이게 진짜 철새입니다. 먼저 철새와 진짜 철새의 문제. 진짜 철새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그것은 네. 시민들이 다 합니다. 민주개혁 세력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구당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구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다. 네. 정체성 논란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한은실 현 시의원 비례대표로 공천받을 당시에 그 한나라당 당적이 있다라고 하는 또 의문이 나왔었고 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정문 전 시장을 공천하려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한나라당 그 당시에 경기도당이 한은실 의원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증명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무근이에요. 자 이정문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을 기본적으로 지는 사람을 본성 연계 없는 사람을 제가 공천할 수 있느냐? 저는 민주당 전체를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저는 물론 정체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겨서 민주개혁 세력에 풀이를 내는 것이 또 중요한 또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정체성도 중요합니다만 네. 이기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엔 중요했었다. 정체성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민주통합당에도 이러저러한 예를 들어서 중도 실용 세력이 있거든요. 플러스 정치인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있을지라도 민주당으로 불러들여서 교육시키고 정체성을 집어넣으면 중도 세력을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해서 정치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닦아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어떻든 간에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삼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되면은 그러면 어떠냐? 보십시오. 제가 젊어지니까 용인의 세대가 젊어지게 되고 제가 들었으니까 아닌 말로 뭐 이모 시장, 홍모 의장 무대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그거는 결국 제가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깔때기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깔때기를 대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밀어내고 다 밀어내고 누가 등장하에 누가 외국 갔어? 이제 다 이제 그 누가 새로운 외국 갔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진정한 깔때기를 대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정치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권력이 핵이기 때문에 예. 제가 썩지 않고 버티는 한 이러저러한 이념적인 이 플렉시빌리티가 예.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민주 세력이 살아남고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의 시의원 반, 도의원 반, 시장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에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것이 민주당 정체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해명이 됐다고 저희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조 회장님 질문 있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선거구 획정이 됐을 때 그때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는 딱히 의사 표명이 딱히 초반에 없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초인구에서 제가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초인구만 봤어요. 아니 또 들이대시는 거. 아니 제가 안 집니다. 자, 그럼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 제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백 구성을 분구시키면 무조건 민주당이 됩니다. 거기는. 이제 소위 공천을 해서 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하게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저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또 한 가지요. 박준선 의원하고 저하고 야합을 해서 서로 나눠왔겠다. 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과 더 이게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가 파다냐면 우재창 현 의원이 현재 처인구에서 여론이 불리하니까 야당권이 센 동백을 그 서인구에 전자영 편입시키기 기자.
제가 그게 얘기가 있었다니까요. 처인구에서 불리합니까? 처인구에서 네.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이 경상도에 맞춰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절대로.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시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그런 썰은 썰이다. 아니다. 딱 박준선 의원하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회 사퇴하겠습니다.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어요. 강한. 근데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어요. 야합이 강력하게 이제 해명을. 무슨 야합입니까? 박준선 의원 말도 안 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검증 관련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제가 하나 네, 질문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러셨습니다. 우재창은 이렇게 정치를 바꾼다. 부패 정치, 패거리 정치, 토우 정치 바꾸겠다. 철새 정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철새 정치도 여기까지 이제 철새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시장을 만들어내셨는데 인사권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과 시장이 이렇게 싸움이 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속 시원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김학규 시장은 기본적으로 어떠냐? 사람이 양반이에요. 양반입니다. 양반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시찬 프로 같아. 진짜로. 단지 뭐냐면 귀가 엷을 수 있겠지. 하지만 착한 사람. 근데 뭐냐? 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학규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김학규 시장 밑에 있는 애들이 문제가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혀 소용이 없는 사람이 정책실장이라고 하고 있고 완전히 호가호위하는 것이거든요. 시장 노타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다른 또 무슨 뭐 장모씨 무슨 장모씨 이런 이것은 또 이모씨 포함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호가호위라고 그분들의 이해관계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장과 국회의원을 벌려놔야 자기들이 개입할 룸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하고 저 관계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저는 애초에 만들었던 그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공무원 위에 이 시장과 그 사이에서 상황 노릇을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시장의 상황 노릇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다. 공무원은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다 개발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 민주당 세력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저 생각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룸이 있어야 민주당이 풀이를 내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시청 권력이 바뀐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예를 들어서 용인지방공사 예를 들어볼까요? 용인지방공사가 용인의 모든 소위 이 부패와 비리의 근본 시작점이에요. 자, 만약에 민주당의 의식 있고 똑똑한 사람이 지방공사 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에 했던 모든 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겁을 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망라돼 있으니까 사실은. 망라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가치와 뿌리를 내는 것이 나쁜 것이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시장은 이게 개인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책 얘기
그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세요. 그 핵심 정책 5가지 내놓은 것 중에서 교통망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용인 하면은 지금 경전철 문제가 가장 큰 시급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전철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기에는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재창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과 좀 곁들여서 그래요. 어떻게 풀어낼 생각이신지. 이게 협약을 맺은 게 언제냐면 2004년 7월이에요. 제가 2004년 6월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전에 이미 윤병희 예광안 시장 거쳐서 이 정도 다 이미 완성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잘못된 것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부가가치세를 감면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한 가지 지금의 경전철 노선을 보세요. 이게 이제 다 경안천 따라 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환경부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아무래도 그 들어가는데 하천에다 말뚝을 담아. 그 싫어하죠. 그런데 워낙 환경부는 뭐냐면은 돌려라 이거예요. 돌려라. 용인시를 관통해라. 그럼 관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상과 민원 이거 경전철 공사비가 더블 이상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환경부 설득하고 압박해서 그 노선을 확정시켜 준 거예요. 저는 오히려 경전철 공사비를 대폭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줄여준 겁니다. 이제 해법이라고 했던데. 해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잘못은 그 이제 전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이정무 시장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다 구조물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보이고 덤프로 왔다 갔다 하면 표가 되거든요. 구조물에 대한 유혹이 있다. 욕심이 있다.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리베이트 의혹도 있고 지금 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정무 시장이 잘못했지만 현 시장도 대처를 아주 잘못한 겁니다. 경전철 주식회사와 협상을 벌여서 손실 보존율을 낮추는 쪽으로 그리고 30년을 줄이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국제분쟁으로 와가지고 이거는 100% 깨지거든요. 깨져서 지금 5천억 이상 그다음에 5천억 또 8천억 가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8천억을 용인시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해도 안 돼.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용인시가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이 짓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잘못된 법률 자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은 늦지 않았다. 경전철 주식회사와 재협상을 통해서 기간을 줄이고 손실보전율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핵심 공약을 걸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3선대 꼭 추진할 것이 뭐냐면 모현 신도시입니다. 10만의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거기까지 반드시 전철 끌어옵니다. 전철 끌어올 수 있어요. 끌어오게 되면 자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거기다 붙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요 충분히 창출할 수 있어요. 분당은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산다 이거야. 아니 사면 시가 운영하고 손실이 안 납니까? 이건 바보짓이에요. 나는 이 시청이 이번에 이 대응한 것은 지나치게 1차원적으로 거의 그 문외화에 가깝게 대응했다. 너무 세요. 아니 진심으로. 뭐 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재협상 통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고 시간 벌면서 국회의원이 뭐 합니까? 도시철도법 같은 거 개정해서 경전철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우리 저기 조 회장님은 궁금한 거 없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머니들은 학부모님들은 뭐 반값 등록금 같은 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나 교육 정책 같은 건 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기본적으로 저는 0세부터 5세까지 이제 보육입니다. 이거는 교육보다도 보육인데 부자건 가난하건 어린애니까 똑같은 교회.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는 무조건 무상 교육해야 한다. 그래야 또 애도 낳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초등학교는 일단 무상이에요. 그죠? 무상 교육. 그다음에 중학교 무상 교육입니다. 고등학교도
이제는 무상교육 할 때가 됐다. 이제 고등학교도 네.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상하고 정식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런 거 씁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예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비쌉니다. 네 번째. 네 번째로.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아요. 대출 받아서 빚을 갚지 못한 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못 구해 또 빚을 못 갚고. 저도 3년 갚았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아직도 못 갚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부담을 줄여야 된다.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반값 등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실 공약이 대선 공약입니다. 나중에 생각이 안 난다. 뭐 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영유아 무상보육과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맞습니다. 그리고 까지? 대학교 반값 등록금까지 네. 그런 정책을 그리고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아까 우리 3+1 하지 않습니까? 왜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 반값 등록 3+1 그거를 기본적으로 제가 설계한 겁니다. 네, 정책위에서. 또 깔때기를 자연스럽게 아주 능숙하게 되세요. 아니 그걸 아니 역시 삼선에 도전하시는 의원답게 캐리어가 있잖아. 아니 팩트기 때문에 이렇게 팩트기 때문에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시고 아니 왜냐하면은 얼굴 표정 바뀔 필요가 없는 게 내가 한 거니까. 요즘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흐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수원시, 성남시까지 왔어요. 아직 용인시는 걸음마 단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 정책이. 지금 이제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사회가 쪼개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게 저는 정말 앞으로 잡을 정권이 가장 목을 메고 덤벼들 곳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정권 창출에 주역이 된다면 반드시 중소기업부 만듭니다. 중소기업 청 가지고 안 돼요. 장관급 승격시키고 청와대에 중소기업 수석을 둬야 됩니다. 최고 권력자의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대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권력이거든요.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불공정 거래 행위, 나쁜 잠깐 밀어놓는 거 이런 걸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 제가 인하했습니다. 정말 이거 되게 큰일 한 거예요. 카드 수수료가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 이마트 백화점 1.5%예요. 근데 보통 소매점 보십시오. 3% 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청년 세대 예를 들어서 청년 이 소위 고용 할당제 또는 공기업에 특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러저러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얘들 구제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무너진 요 아까 말한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청년 세대 여기를 결국은 복원시키지 않으면 양극화 심화되면 복지 비용이 늘어납니다. 여기를 복원하는 것이 복지 비용을 줄이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삼성이 되면은 거기에 매진합니다. 거기에 매진하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재창 후보가 말하는 민생이다. 시민 여러분, 저 뽑아주세요. 3분 스피치. 용인 시민 여러분, 지금 나라 정치가 국민들 뒷조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왕자간 게이트, 형님 게이트, 해외 자원 게이트 도대체 곳곳에 이명박 대통령의 졸개들이 숨어서 권력을 사유하는 이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민생경제 이렇게 파탄내고 물가는 다락같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은 올라가고 전월세가 사상 최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국가 가계부채가 전월세 보증금 포함해서 1,500조에 달하고 대기업은 호황인데 우리는 냉골에 앉아있고 이거 용납하시겠습니까?
4월 11일 반드시 민생경제 바탕낸 MB정부 심판해야 합니다.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때만 되면 얼굴 바꿔서 당명을 바꿔서 나오는 이 철새정치, 그리고 이 기득권, 이 패거리 토고정치, 그리고 항상 검찰 수사를 받고 해외 도피하고 영장이 발부되고 구치소 가는 이 부패정치, 이거 되겠습니까? 경료처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고 많은 사람이 이미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앞으로 나올 의혹도 저는 뭐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의 저기 원삼회 축구센터 보십시오. 세상에 이것을 310억 들여서 그렇게 유치하고 출범에 지금까지 그 적자를 용인의 시민의 혈세로 메꿔내고 있는, 그리고 거기 전 직원이 사실은 뭐냐면 뭐 정직 견책 감봉을 받았어요. 이러한 전시행정, 부패행정 언제까지 용납하시겠습니까? 4월 11일 이러한 철새정치, 토고정치, 부패정치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00만 용인시대를 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삼선의 구재창 의원이 용인을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